1998년 12월 23일 새벽 2시경 텐진 징하이 중학교 기숙사의 학생들은 평소와 같이 잠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여자 기숙사의 112호에 있는 여학생들은 방으로 흘러들어온 코를 찌를 듯한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냄새는 점점 더 심해져 갔으며 나중에는 머리까지 아플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냄새는 바로 옆방인 113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잠시 후 이 소리를 들은 기숙사 사관이 다가왔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자며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도 역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자 사관은 113호의 문을 강제로 열었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7명의 여학생들이 여기저기 쓰러진 상태로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여학생 7명의 시신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몸이 굳고 손발은 팽팽한 상태였다. 한 여학생은 필사적으로 이불을 붙잡은 모습으로 또 한 명은 문으로 기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학교 전체를 봉쇄하고 탐문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층에 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침 일찍 113호에서 한 여학생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이 학교의 기숙사는 보통 8명이 한 방을 쓰고 있는데 7명의 시신이 나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고 중요한 용의자이자 목격자였다. 그 학생의 이름은 수녀이였으며 경찰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수녀이가 현재 교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그녀가 15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 상담과 함께 안정을 취한 뒤 신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부검 결과 7명의 학생들 모두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포레이트라는 농약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독성이 강하여 조금만 복용해도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장기 부전의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었다. 경찰은 이 단서를 근거로 인근 시장에서 농약을 파는 가게들을 조사하였고 학교 내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샅샅이 수색하였다. 또한 부검에서 일부 학생들이 사과를 먹은 것이 밝혀졌는데 경찰은 사과를 포함한 현장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지문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농약이 담겨 있었던 컵과 사과 껍질에서 수냐위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다음 날 경찰은 농약 가게에서 제보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 며칠 전 한 여학생이 농약을 사러 왔다는 것이었다. 당시 가게 주인은 여학생이 농약을 사길래 물어보니 가족이 부탁한 것이라며 의심 없이 포레이트 한 병을 그녀에게 팔았다고 진술했다. 수색을 통해 이 농약병은 학교 캠퍼스의 구석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병에는 가게 주인의 지문과 수냐위의 지문이 함께 나왔다. 모든 단서들은 사건의 범인이 수냐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경찰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녀를 다시 찾아가 신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증거들을 내밀자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지 도움이었어요. 진범은 제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황당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으며 수냐위는 천천히 사건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룸메이트인 류시안이 진짜 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시안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망한 상태였기에 경찰은 의심을 가지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113호에 지내는 8명의 학생들은 모범생들이었고 취멸동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수냐위와 류시안은 절친 중에 절친이었다. 그 둘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말하지 못할 비밀들도 공유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류시안은 수냐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전했다고 한다. 그것은 류시안이 다른 반의 남학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에게 고백했다고 말했다.
남학생도 호감이 있었기에 둘은 사랑에 빠졌으며 류사는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공부까지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8년 12월에 예상치 못한 이별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그녀는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수녀위는 매일 밤 슬픔에 빠진 류샨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녀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수녀위는 그녀를 말리기 위해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유서까지 작성하며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류샤는 어릴 적 농약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떠올랐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수녀위에게 농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당시 수녀위는 정신 나간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녀의 진심 어린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류샨이 준 돈으로 가게에서 포레이트 한 병을 사서 책가방에 넣어 기숙사로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기숙사에 돌아온 수녀위에게 류샤는 이상한 말을 전했다. 내가 혼자 목숨을 끊는다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나 혼자 죽고 싶지 않아. 수녀위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고 그녀는 기숙사 룸메이트들에게도 약을 먹여 함께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수녀위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류샨의 처절한 눈물을 보자 그녀를 돕기로 결정한다. 12월 22일 저녁 류샨과 수녀위는 자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룸메이트들에게 액체가 담긴 컵을 하나씩 건넸다. 당시 결핵이 유행하였기에 그들은 선생님께서 자기 전에 이것을 먹고 자라면서 전달해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농약을 푼 물이었으며 룸메이트들은 불쾌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류샨이 먼저 마시자 그들도 따라 마시게 된다. 수녀위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겁이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깎아준 뒤 이불을 덮어 머리를 감쌌다고 한다. 잠시 후 류샨과 룸메이트들은 하나 둘씩 차례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방 안은 농약 냄새만이 가득하였다. 이른 새벽 옆방의 학생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수녀위는 겁이 난 나머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으며 밤을 새고 아침 5시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일방적이었기에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우선 경찰은 류샨과 연애를 했던 남학생을 찾아가 그녀에 대해 물었으며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숙사를 수색하던 중 류샨의 침대 밑에서 유서를 발견하였고 필적 감정 결과 그녀의 필체와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서에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가족,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류샨에게 강한 처벌을 선고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망했기에 그럴 수 없었다. 수녀위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학생 1인당 25만 위안, 총 175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하였다. 이 금액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수치였기에 가족들은 호소하였고 결국 5만 위안씩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녀위는 석방을 하게 된다. 법원은 범행 당시 그녀가 미성년자였으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한 점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을 해준 것이었다.